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2.5% 조정을 받았습니다. 장중에 고저차가 좀 됩니다. 장 초반에 잠깐 강했었어요. 5% 정도 상승세까지 만들었고, 그리고 장중에 저가를 보면 7.5%까지 떨어졌었고, 종가는 땡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5% 정도 지금 시세 유지되고 있고 58,000원대 정도 됩니다. 6만 원을 찍고 5만 5천 원에 파나, 5만 원을 찍고 4만 5천 원에 파나, 4만 원을 찍고 3만 5천 원에 파나, 고가를 보고 팔아야 된다 그랬죠. 지금 딱 그 정도 위치에 와 있고요. 제가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무조건 보고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원전에서의 대장주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서 수직으로 급락 나오면서 에코프로처럼 될까? 그러려면 실적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지금 실적이 터져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전을 이제부터 계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삽도 안 떴습니다. 그러면 삽 뜨고 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텐데 이것만 보더라도 5년, 6년, 7년씩 걸려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간다가 아니라 모멘텀이 이렇게 길게 유지가 된다고요. 참고로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인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에서 실적이 좋으니까 한미반도체 실적이 좋은 거죠. 왜?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하이닉스에서 내려주니까. 그럼 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디서 내려주죠? 엔비디아에서 내려주잖아요. 그럼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을 때 어디까지 좋아져요? TSMC.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기 때문에 TSMC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고 하이닉스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까지 좋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뭐 테크윙, PSK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10배, 20배씩 23년부터 1년에서 1년 반 동안 다 올라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깔끔하게 우리 월봉으로 보죠. 시세 시작한 시점부터 4만 원대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98만 7천 원 고가. 종가 얼마예요? 95만 1천 원이에요. 몇 배 올라갔어요? 20배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꺾였나요? 안 꺾였어요. 무엇보다 여기서는 역대급의 유상증자까지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60만 원부터 90만 원을 넘어서는 구간 50% 이상 추가 상승이 더 나왔다고요. 그리고 3월, 4월 시장 안 좋았죠. 2월 달부터 시장 안 좋았습니다. 시장보다 강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시장이 좋다고 쳐요. 근데 그 전에도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어때요?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보다 강하고요.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올라가는 것만큼만 가더라도 그건 주도주가 됩니다. 근데 이 주도주는 어떤 부분이 필요해요? 신고가를 건너와야 돼요.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쵸? 거래 터지죠. 여기서도 거래 계속 늘어나죠. 그쵸?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거래 피크가 주가 피크다.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돌 때가 됐습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00만 원입니다. 1년 전에 볼까요? 얼마예요? 24년도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얼마입니까? 25만 원. 이때부터 4배 더 올라갔다고요. 이런 구간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다고요. 이런 구간에. 근데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1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예상치죠. 그렇죠? 2파 실적 확인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이미 2파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왜? 파는 거니까.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주 따내 삽 뜨기 시작해 짓기 시작하죠. 건설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이야기가 두산에너빌리티, 기기, 기자재 이쪽에 대한 납품 뭐예요? 원전 짓는데 얼마나 걸려요? 5년, 10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2050년까지 4배 증가시키는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2050년이면 지금부터 25년 뒤예요. 그렇죠? 실적에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아무리 못해도 5년은 지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파의 상승이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렇죠? 얼마나 남았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이때까지입니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아직까지 1년, 2년은 남았을 거라는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한미반도체 23년 초반부터
그쵸? 이쪽 구간 얼마예요? 여기 보세요. 10,000원 초반대예요. 그리고 딱 1년 반 뒤 24년 6월 14일 20만 원 가까운 주가입니다. 어떻습니까? 20배 올라갔어요. 근데 실적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23년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 24년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터졌는데 20만원 찍고 고가 찍고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상치 만큼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24년도 20만원을 찍고 지금 얼마? 8만원. 근데 10,000원부터 8만원 8배. 실적 볼까요? 300억부터 2,500억. 얼마예요? 8배 정도. 신기하죠? 무슨 얘기냐? 기본적 분석, 밸류에이션 분석, 가치 투자를 한다. 요렇게 보죠. 요게 주가는 요렇게 주식 투자는 요렇게 분석을 해야 오래 투자할 수 있어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거, 밸류에이션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 가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비싸다는 기준을 우리가 다르게 잡아야 돼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2만원부터 6만원대까지 3배 올랐습니다. 근데 이격 조정은 왜 받을까요? 제가 조정을 어떤 이유를 달아서건 조정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즉 미래의 실적이 좋아질 게 10이야. 근데 지금 실적은 3인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주가는 1에서 5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그럼 지금 주가는 5고 현재 실적은 3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고평가.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파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니라 미래에 좋아지는 것은 맞아요. 실적은 10, 15, 20 이렇게 올라갈 건데 미래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5라고요. 5. 그래서 미래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 현재 가치 대비해서는 고평가. 근데 우리는 지금 주식을 사죠. 현재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인 주식을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바닥을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운 좋게 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락하는 건 보세요. 코스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큽니다. 2,300포인트부터 3,000포인트 바짝 붙였어요. 그렇죠? 이 구간 지내오면서 뭐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 그리고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왔을 때 관세 관련된 문제가 해결된 부분, 이런 내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상승했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기 시작한 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법 개정 포함해서 주주들을 위한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수 있는 기대감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 주주들을 위한 것보다 대주주를 위한 주가 움직임을 만들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자 신성통상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보세요. 4월부터 2,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확 올랐죠. 근데 여기서 신성통상 볼게요. 2,000원이었을 때 그리고 4,000원이었을 때 지금 4,000원 지금 시가총액에서 마이너스 50% 하면 2,000원이었을 때 딱 2달 전 시가총액 나오겠죠. 보세요. 신성통상에 대한 시가총액 6천억 정도 5,800억이니까 그러면 2달 전에 6천억 잡고 마이너스 50% 치면 얼마예요? 3천억이었잖아요. 근데 3천억짜리 회사가 영업이익 얼마? 1,200억. 매출액 얼마? 1조 5천억. 그러면 이익률이 몇 프로? 10%가 안 되잖아요.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저성장주. 그래서 주가는 안 올라간다. 그러면 돈은 잘 벌어. 그러면 절대적인 현금 흐름 자체는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잖아요. 물론 신성통상은 의류 쪽이기 때문에 뭐 재고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재무 상황이 뭐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쵸 매출이 1조 5천억이고 그리고 1,200억의 현금 여력이 연 단위로 생깁니다. 그쵸? 저 PER 종목. 왜 이런 상황에서 상장을 유지시켜 놓고 주가가 장기간 굴뚝주로 이렇게 남겨두냐고요. 22년도 넘어오고 23년도에 AI 붐 터지면서 얼마나 좋았나요? 업종이 달라서 그렇다고요?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 뭘 만들었어요? 단 한 번도 신고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올라갈만 하면 고가에서 매물 쳐맞고 올라갈만 하면 고가에서 매물 쳐맞아요. 근데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 신성통상처럼 주주를 위한 경영, 주주의 이익에 대변해서 경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을 때 신성통상은 이렇게 굴뚝주의 형태로 남겨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통상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상폐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폐를 시키려면 한 주도 빠짐없이 대주주가 물량을 흡수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현금 여력으로 남아있는 물량들을 다 흡수하려고 하는데 주주들이 이제 안 팔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처럼 공정한 시장이 돼가는 과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두산도 작년에 무언가 좀 하려고 했죠.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가지고 있는 밥캣을 성장한다는 명목, 그룹사의 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두산 로보틱스로 붙이려고 했습니다. 왜? 에너빌리티에 있는 것보다 로보틱스 쪽으로 현금 흐름을 더 좋게 만들었을 때 어차피 밥캣은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로보틱스 쪽으로 붙여서 로보틱스 주식을 준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걸 대주주 의결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이거 무산됐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싸움 없이 법제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액션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가장 유명한 거 있잖아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주식을 주지 않은 거. 10년 동안 보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LG화학을 매수하면서 배터리 2차 전지라고 매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알짜는 딱 빼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LG에너지솔루션. 정말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보세요. 시가총액 얼마? 많이 빠져서 68조예요. 근데 올려보면 어때요? LG화학에서 지분을 81%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좋은 일만 10년 동안 한 거예요. LG화학은 주주들, 일반 주주들의 돈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키워서 자기들만 80%를 가지고 있고 소액 주주들한테는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물적 분할.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근데 이것에 대한 액션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법 개정까지 설명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요거는 제가 뭐 주말이나 해가지고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이유도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큰 만큼 조정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주도주의 핵심 사항이 또 있습니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후발주로 붙어서 본주를 밀어요. 어떤 부분이냐? 한전기술, 현대건설. 제 영상을 그동안 봐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포함해서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격 조절을 받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간의 변동성,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 간다고 치고, 그렇죠? 보유 관점에서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게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입니다. 주기기 납품, 그리고 현대건설은 시공, 그렇죠? 이런 식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가를 가는 그 구간부터는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 근데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쉬는 시작점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매수 타점 나올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2평 만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22평이 한 방에 쭉 떨어졌어요. 그럼 놀라겠죠. 왜? 여기부터 22평까지 몇 프로입니까? 21%. 그쵸? 그러면 내일 되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22평이 계속해서 올라오겠죠. 무슨 얘기냐? 오늘 좀 떨어지고 22평 올라오고 내일 좀 떨어지고 22평 올라오고 이러면 이럴수록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으면 22평 만날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구간이 분봉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봤을 때 추세가 꺾일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고 22평 수렴하고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서 다시 매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원전에서 주도주란 말이죠. 그럼 후발주들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살짝 흔들리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의 조정도 없었기 때문에 22평까지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그 구간을 더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에 대한 순환매를 타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조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통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느냐? 보세요. 6월 17일. 그쵸? 장중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산에너빌리티 2%대 하락 중 7에서 10%까지 내려갈 수 있다. 오늘은 내려도 견뎌야 된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왜 그랬을까요?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리스크를 커버하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됐나요? 저가 7.5%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7에서 10%까지 내려갈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주가가 등락하는 과정에서 이평에 대해서 찍고 올라오고 다시 반등을 못하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떨어지면 어떤 부분이에요? 외봉입니다. 그렇죠?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급락을 한다?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매도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꺾이는 걸 보고 팔아라. 우리는 고가를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가 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저도 물량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조절하는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조절은 하지 않을 겁니다. 비중 계속 늘려나갈 거고 그 내용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비중을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이제 시작 구간의 초입 구간입니다. 그냥 딱 초입 구간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할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ABL 바이오 같은 거 보세요. 제가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24년도에도 신고가 매매했을 때 쭉 내려보면 어때요? 14% 수익 구간 24년 8월 그리고 25년도에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 몇 프로 수익? 25년 4월 달 70% 60%대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렇게 터집니다.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한국 시장 좋다고는 하지만 4월 이전, 5월 이전까지 아니 대선 이전까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됐나요? 신고가 이후의 매수 그리고 67%의 수익 구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130% 수익이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제가 단 한 주도 매도하지 말아라. 절대 매도 금지. 타점 공유할 때까지. 그렇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강할 때 자람 테크놀로지 보세요. 신고가 이후에 75% 수익 구간.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70%대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이후 주도주 매매해야 된다 그랬죠?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런 주식시장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찍고 내리는 걸 보고 매도해도 충분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라. 즉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24년 초반부터 머커와의 계약건이 터지자마자 매수권 잡았고 30%대 수익, 10%대 수익 계속 수익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쭉 볼까요?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도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20%대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확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22평 수렴을 어떻게 할 거냐? 하지만 22평까지 주가가 먼저 내려가서 그냥 급락해서 만난다? 매수해야지. 그 매수 타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6월 달에 어떤 종목을 함께 공략하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